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문을 그려봤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두 짝 미서기 창은 그려봤는데 네 짝 미서기 창을 이제 그려볼 겁니다. 먼저 렉탱글 화살표로 방향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길이가 2400이고 쉼표 높이가 1200입니다. 요만하게 생겼고요. 그 다음 옵셋 창틀을 만들어야 되겠죠. 45 그리고 가운데 지우고 푸시앤풀 뒤로 150mm 그러면 이렇게 창틀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메이크 그룹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하시면 이렇게 창틀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중간에 두 개가 맞물리기 때문에 렉탱글로 이렇게 중간까지 그립니다. 스케치업은 5스냅이 자동으로 걸립니다. 자동이에요. 자, 그 다음 라인 역시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 이 선을 이 왼쪽으로 30mm만 이동합니다. 이동하기 이렇게 30mm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 이 선, 여기 선, 여기 선을 지워야 되겠죠. 자, 더블 클릭으로 해서 선택을 한 다음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선택이 끝나요. 델키를 지우시면 유리창이 만들어집니다. 옵셋 60mm. 자, 역시 이번에는 여기 지우지 말고 컨트롤 X예요. 컨트롤 X가 잘라내기죠.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돼요. 내가 그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컨트롤 C 혹은 컨트롤 X, 컨트롤 V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푸시앤풀로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리고 나서 컨트롤 V. 자, 적당한 곳에다 붙여넣기 하고 다시 이동하기. 그 다음 유리창 재질을 주고 역시 메이크 그룹. 자, 이번엔 가운데로 이동해 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같이 선택합니다. 이렇게 두 개 같이 선택해요. 그리고 메이크 그룹. 자, 앞쪽으로 나가는 유리창은 요 뒷부분이 미드 포인트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뒷부분으로 가는 유리창은 자, 이렇게 해서 뒤로 당기고, 자, 이렇게 뒤로 당기고, 자, 이럴 때 이제 이런 방법을 쓰시면 돼요. 자, 중간에 이렇게 선택을 하죠. 자, 보세요. 여기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선택합니다. 화살표를 누르고 이렇게 면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값을 넣지 않더라도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이렇게 밖으로 뺍니다. 그 다음 요 꼭지점과 요 꼭지점을 맞춰요. 그 다음 여기 면과 여기 면이 나란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아무데나 붙잡고 자, 화살표 방향을 체크합니다. 자, 빨간색 방향이네요. 이렇게 면을 마우스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일직선이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 눌러서 한번 복제. 아이고. 다시 선택하고, 자,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 역시 빨간색 방향이니까 오른쪽 화살표, 그 다음에 클릭.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아이소메트릭 버전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렉탱글. 자, 화살표 키 눌러서 방향 맞추고 2400, 900.
1200이잖아요. 1200에서 300을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높이가 900. 그 다음, 자, 더블 클릭을 한 다음,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여기를 뺍니다. 옵셋 45mm. 자, 여기만 지우시면 돼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나머지 방법은 똑같아요. 렉탱글 중간까지. 이렇게 중간까지 그리시고, 다시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선을 내려긋습니다.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쪽 방향으로 30mm만. 트리플 클릭하고,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더하기 선택이 된다 그랬죠. 컨트롤 시프트를 동시에 누르고 하면 빼기 선택이 됩니다.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건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바로 여기입니다. 요만큼이 지워져야 돼요. 자, 그리고 델. 그 다음 마찬가지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를 동시에 누르고 위에를 뺍니다. 옵셋 60mm. 그 다음 이레이즈. 자, 요만큼 선택하고 컨트롤 X. 그 다음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컨트롤 V 붙여넣기죠. 자, 이렇게요. 유리 재질 주고 메이크 그룹. 자, 이번엔 위로만 보면 됩니다. 이동하기. 다시 창문하고 동시에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이번엔 이렇게 위에서만 보고 작업하시면 돼요. 그러면 금방 모양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현관문입니다. 자, 렉탱글. 그 다음 900, 21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복제를 해놨고요. 둘 다 할 겁니다. 그 다음 옵셋 40mm. 가운데는 지워주세요. 푸시 앤 풀 얘는 200mm입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자, 푸시 앤 풀 이쪽, 그러니까 뒤쪽 방향이죠.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이렇게 열어주셔야 됩니다. 90도 이렇게 열어주시면 돼요. 문이 하나가 또 있죠. 자, 이렇게요. 아래를 빼고 옵셋 40mm.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앤 풀 20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푸시 앤 풀 이렇게 뒤로 가는 겁니다.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로테이트 0도 이렇게 90도. 두 종류의 문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지방이 있는 문과 지방이 없는 문 두 종류가 있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문은 훨씬 더 쉬워요. 지금 문손잡이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되게 아주 단순한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서클. 서클. 반지름 30. 자, 기억나실 거예요. 얘의 위치가 여기서 자, 50mm 안쪽으로 가고 그 다음 여기서 900mm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바로 이 부분이네요. 자, 푸시 앤 풀 한 10mm만 돌출시켜 볼까요? 그 다음 여기서 서클을
중심점을 찾아서 서클 하나 그려보죠. 반지름 10mm. 푸시 앤 풀. 자, 15mm 돌출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10mm만 다시 이렇게 돌출합니다. 그 다음, 자, 선을 그려보죠. 라인. 중심점을 찾은 다음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Z축 방향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절반을 잘라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면을 복제를 합니다. 자, 이렇게 Y축 방향으로, 초록색 방향으로 120이면은 12cm죠? 자, 절반 지우고, 얘도 지우고, 그 다음, 라인으로 선을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마지막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도, 자,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레이즈. 그러면 중요한 부분들은 다 이렇게 감춰지는 거죠. 지워지는 게 아니고 감추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문손잡이가 만들어집니다. 문손잡이까지 이렇게 만들어 넣어놔야 비로소 완성이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치수예요. 여기 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점 2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치수가 이렇게 뽑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치수가 뽑혀 나와요. 방향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얘는 선을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수를 빼면 되겠군요. 그 다음에 치수를 빼면 되겠고요. 다시 자, 방향을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스케치업의 치수는 좀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하냐면 문자가 전부 정면을 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화면을 돌려보면 계속해서 문자가 정면을 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치수 기입을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여기 AI라고 적혀 있죠. 이게 문자입니다. 필요한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문자를 끄집어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면적이 나옵니다. 기본은 면적이 나오지만 이거 지우고 쓸 수 있어요. mdf/wood 필름 마감. 그러면 이렇게 지시선이 그려지겠죠. 자, 지시선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 3D 텍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자를 쓸 때 쓰는 것으로. 자,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뭐 한글이든 영어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서체라든지 혹은 볼드 이탈릭, 뭐 레프트 라이트, 글자의 크기, 돌출 높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돌출 높이까지 있네요.
플레이스. 자, 그러면 글자 높이가 이렇게 지정돼서 나옵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높낮이를 다시 재조절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50mm, 그러면 나머지 다 50mm씩 또 돌출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스케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조절점들이 쭉 나와요. 조절점들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 조절점을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반대쪽에 있는 조절점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 가운데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배수를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0.5, 그러면 0.5배로 이렇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면 얼마든지 그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거라든지 늘리는 것도 가능하고, 대각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많이 편하겠죠.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점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한번 해보시죠. 컨트롤 키를 눌러서 가운데로, 그 다음에 시프트 키를 누르면, 시프트 키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바로 이 부분, 이 가운데 부분 있죠. 얘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1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1이라고 쓰고, 이렇게 -1이라고 쓰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대칭이 됩니다. 자, 클릭하고 -1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대칭이 돼요. 클릭하고 -1 그러면 대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창 그릴 때 -1이라고 쓰는 거죠. 스케일하고 -1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아무것도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플립 얼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립 얼롱. 뒤집기란 뜻입니다. 컴포넌트 레드, 즉, 레드 축 방향으로 뒤집기, 컴포넌트 그린, 그린 방향으로 뒤집기, 컴포넌트 블루, 블루 방향으로 뒤집기. 자, 컴포넌트 레드, 레드 방향으로 뒤집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컴포넌트 그린, 자, 그린 방향. 그린 방향이 이쪽이네요. 이렇게. 그 다음, 컴포넌트 블루. 블루 방향으로. 블루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놓고, 그린 방향으로 혹은, 이렇게 그린 방향으로 혹은 블루 방향으로, Z 방향으로. 그러니까, 블루 방향으로. 레드, 그린, 블루.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집기 하는, 그러니까 대칭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플립 얼롱이란 이 명령어고, 다른 하나는 스케일의 값을 지정하는데 -1이라고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대칭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은, 자, 여기. 줄자하고 각도계 보이시나요? 줄자하고 각도계. 줄자가 테이프라고 하고, 이 각도계는 프로텍터라고 하는데, 간단해요.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두 점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각도가 나와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테이프 툴은 단순히 이렇게 거리를 측정하는 것 뿐만 아니고, 가이드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00,
자, 500. 그러면 이렇게 가이드선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축을 클릭하고, 자, 이렇게요. 그러면 축을 기준으로 해서 가이드선이 이렇게 끌려 나오게 됩니다. 위의 방향 혹은 축의 방향대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가이드선을 끄집어내 보시죠. 이렇게 Z축 방향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자의 방향으로 전부 다 가이드를 끄집어낼 수 있고, 이 가이드 위에서 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 가이드를 활용해서 쓸 수 있고요. 가이드를 선택한 다음에 이동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요. 또 이레이즈 툴로 지우면 얼마든지 지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테이프 모서리를 클릭하면 모서리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가이드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또한 얘네들을 선택한 다음에 로테이트를 시키면 회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45도. 그러면 45도 회전되어 있는 상태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자, 움직이는 방향도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50, 그러면 50mm 곱하기 5, 그러면 5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합니다. 선택하고 시작점 지정하고 컨트롤 키. 그러면 이렇게 라인 방향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50 곱하기 5, 그러면 이렇게 바둑판 무늬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들을 따라서, 이 가이드를 따라서 얼마든지 쉽고 빠르게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이레이즈로 쭉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프로텍터는 이렇게요. 원점 지정하고 0도 방향 지정하고 이렇게 가이드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프로텍터 원점 0도 방향 가이드. 네, 이렇게요. 가이드를 손쉽게 끄집어낼 수 있겠죠. 각도 겸 가이드 겸 해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팔로우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로우미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일단 라인을 하나 그려보죠. 라인을 그리고 이거와 수직이 되게끔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해보시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팔로우 미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 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따라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클릭. 그러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팔로우 미 버튼 누르고 돌출될 면 선택하고 그 다음에 따라 그릴 선을 이렇게 따라 그립니다. 클릭. 그러면 봉이 하나 만들어졌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경로를 선택하는 겁니다. 경로를 미리 선택해 놓고 팔로우 미를 누르고 단면을 클릭하면 만들어집니다. 다시 볼까요? 경로를 미리 선택하고 팔로우 미를 누르고 돌출될 면을 클릭해 주시면 금방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해보죠. 라인. 그 다음에 Z방향으로. Z방향으로 될까요? 자, 그 다음 아크. 제가 홀을 좀 크게 그렸습니다. 다시 아크. 자, 이렇게 선이 있네요. 선을 선택하고 팔로우 미 클릭. 어떤가요?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두 번째 방법인데 첫 번째 방법을 한다면 면을 선택하고 이렇게 따라 그리겠죠. 이렇게 따라서 클릭. 그러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좀 더 복잡한 모양으로도 얼마든지 팔로우 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 1000콤마 400 푸시앤풀 400. 자,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 볼까요? 이렇게 이런 모습이네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운 테이블 이용해서 자, 반지름이 얼마인가요? 자, 반지름 100mm네요. 100mm. 그 다음 100mm. 이거를 그리는 방법이 이제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서클입니다. 방향 지정하고 중심, 반지름, 이레이즈 이렇게요. 두 번째 방법은 아크입니다. 아크. 자, 아크. 시작. 자, 끝점. 그리고 더블 클릭. 나머지는 복사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테이프 100mm 아크 시작 끝 더블 클릭 복사. 자, 이렇게요.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삭제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쪽이죠. 테이프 100mm 다시 한번 100mm 다시 한번 100mm 아크 시작 끝 더블 클릭 시작 끝 더블 클릭. 자,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 그 다음 이동하기. 자, 복사. 네, 그러면 경로 모양이 완성이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여기 코너가 되는 지점에다가 어느 지점이든 상관없습니다.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죠. 여기는 반지름이 안 나와 있네요. 반지름 20 엔터. 그 다음 경로를 전부 선택합니다. 팔로우 미 그리고 단면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단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회색면이 있고 그 다음에 하얀색 면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하얀색 면이 앞면, 회색 면이 뒷면입니다. 자, 트리플 클릭 다 하신 다음에 오른 버튼 눌러 보시면 여기 리버 스페이스라고 있습니다. 면 뒤집기 이렇게 선택하고 리버스 스페이스 그러면 면 뒤집기가 됩니다. 혹시 이렇게 회색면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 원래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뒷면을 렌더링하지 않습니다. 안 보여주는데 스케치업은 투사이드 렌더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리버 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 면 뒤집기가 가능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다가 아크를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 경로를 선택해보죠. 이렇게 테두리를 하나 다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팔로우 미 나머지 여기 클릭. 그럼 어떻게 되나요?
모서리 싹 깎아버린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자, 아크 시작. 자,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자, 경로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 팔로우미. 그러면 이렇게 살이 더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더해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하고. 자,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사각형 그리기 500, 500 500이 500이죠. 푸시앤풀도 500.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그릴 겁니다. 그러면 이 면과 수직인 이 면과 나란하게 그려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라인. 자, 이런 식으로 선을 빼고 양 옆으로 자, 20mm, 그 다음 반대로 40mm 이렇게 밑으로 20mm.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라인. 자, 이렇게 한 번 더. 그러면 얘를 복사합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면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면과 이렇게 나란하게 그리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이 면과 수직인 이쪽 면이나 혹은 이쪽 면에 맞춰서 그리시면 돼요. 자, 저는 이 위쪽으로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요. 여기다 갖다 놓을 겁니다. 자, 이동하기. 자,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 자, 이쪽이 위쪽, 이쪽이 아래쪽. 그러니까 로테이트를 해야 되겠죠? 자, 로테이트. 자, 어떻게 가나요? 네, 이렇게 가겠군요. 0도, 그 다음에 이렇게 90도. 자, 얘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동하기, 컨트롤 키 눌러서 복제하기, 마찬가지로 회전하기, 원점, 0도, 90도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저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삼각형을 4개 더 그려보시죠. 그 다음엔 간단해요. 자, 먼저 이 안쪽부터 해볼까요? 경로를 지정하고 follow me. 그러면 이렇게 파여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경로를 지정하고 follow me. 다시 경로를 지정하고 follow me.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선택하고 경로 지정하고 follow me.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금방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죠. 렉탱글 150, 100에 150이네요. 100, 150. 아이고, 다시. 네. 100, 150. 이 모양이 아닌데, 다시. 렉탱글 150, 100. 이렇게 생겼죠? 자, 푸시 앤 풀 390. 다시 한번 120. 다시 한번 390. 자, 푸시 앤 풀로 자, 150mm, 그러니까 75mm. 응? 뭔가 잘못 만들어졌네요. 테이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이네요. 다시 렉탱글 제대로 그렸군요. 100, 150. 여기가 100이고, 네, 여기가 150이고, 다시 푸시 앤 풀 390, 120, 다시 한번 390. 자, 푸시 앤 풀 75mm, 그 다음에 30mm, 그 다음에 30mm. 선들이 남아있으니까 남은 선들은 제거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모양이 나와있죠. 50mm, 35mm. 자, 선을 밑으로 복사하면 되겠네요. 35mm. 라인, 미드 포인트까지. 이렇게 생겼네요. 자, 얘를 복사를 하죠. 이 뒤쪽으로. 여기다가. 그럼 똑같은 모습이 됐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높이가 75mm랍니다. 다시 말하면 절반인 거죠. 절반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절반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라인을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끊어져요. 왜냐하면 수직점이 여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얘를 밑으로 내려버립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요 끝에 라인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이렇게 뚫고 나갑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선을 선택하고 복사. 다시 팔로우 미.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필요 없는 선들 지우고, 자, 여기도 지워 봅시다. 그러면 남은 부분이 이렇게 남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 교차되는 거 보이시나요? 면이 교차되는 지점. 여기다 선을 그려주시면 네.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나머지는 일일이 지우셔야 돼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미드포인트에서 미드포인트로, 그 다음 선을 복제를 합니다. 이렇게 밑으로 한 번 더 복제합니다. 그 다음 팔로우미 다시 한번 선택하고 팔로우미. 자, 그 다음에 여기 없어지기 전에 여기부터 라인 교차점에서 여기 교차점, 교차점에서 교차점. 자, 나머지 삭제. 그러면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와서 마무리해 보시죠.